세상 모든 궁금증 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맨날 곰님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매주마다 우울한 책만. 어떻게 보면 제 건데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한테 남아있는 영화를 그쵸. 얘기하는 걸로 제가 했습니다. 진정한 보헤미안 감성이십니다. 부럽습니다. 올해 2018년 연말에 제가 연속으로 해서 마여강, 아쿠아맨, 스윙키즈, 더 벙커 네, 이렇게 네 개를 연달아서 봤습니다. 저도 아쿠아맨을 볼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이 네 개의 영화를 봐서 이 네 개의 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즐겁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 영화 얘기만큼 또 신나고 재밌는 얘기가 그렇죠. 없으니까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기대가 됩니다. 번째 마영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영왕에 누가 나올까요? 마영의 송강호. 그렇죠. 송강호. 네. 그래서 마영왕은 흔히 얘기하는 아주 진부한 표현이지만 송강호를 독준인가요? 네, 오직 송강호만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혼자서 영웅 다 하는 건가요? 배두라도 있고 조정석도 있고 꽤 괜찮은 배들이 많이 나와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송강호만 있어요. 다른 배우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네. 멋있어요? 근데 그게 멋있다기보다는 제 생각엔 감독의 실패인 것 같아요. 그 훌륭한 배우들을 모아놓고 이제 송강호를 더 빛나게 하는 역할을 해주던가 아니면 송강호의 그 보조 역할을 해주던가 뭐 그런 걸 좀 해줘야 되는데 그 흔히 말하는 너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캐릭터로 만들었어. 물론 이제 송강호가 그만큼 뛰어난 배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잖아 있지만 그보다는 제가 볼 때는 감독의 실수가 아니었나. 너무 그 송강호를 믿고 따르고 의지해서 하다 보니 그래서 영화가 저도 그렇게 리뷰를 썼는데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어떤 댓글이나 이런 걸 보니까 대체적으로 평이 재미없다, 지루하다. 제 주변에서도 아쉽네요. 아주 악평을 다 하더라고요. 송강호만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미없다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슬프네요. 네. 볼 거야 했는데 보지 말아요. 다운받아봐도. 이게 더나 또 진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싫어하더라고요. 이게 실화인가요? 네, 싫어해요. 무슨 내용인지는. 이게 마야왕이잖아요. 진짜 마야왕. 네, 진짜 저 마야왕. 한국판 마야왕? 네, 한국판 마야왕. 그 박정희 시대 때. 그래서 보면 영화 마지막에 총싸움하는 게 나오거든요. 마야왕 그 사람이 총이 있어. 그래서 경찰이 저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걔가 막 총질을 하니까. 한국의 총질. 네, 그래서 총 맞아 줄 건데. 그 실제로 총 갖고 와가지고 서로 했었대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진짠가 했더니 나중에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진짜 그 신문 기사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총상을 딱. 그만큼 대단했던 인물인 거죠. 박정희 시대에 총이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왜 그 총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그 군인총 말고 왜 엽총 같은 거 있잖아요. 사냥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막 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실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전체적인 내용이 밀수업자였어요. 밀수업자. 생활형 밀수꾼이었네요. 그러니까 밀수는 밀수인데 오야봉은 아니고 이제 밑에서 그냥 시다바리. 그러니까 왜냐면 그 진짜인지 아닌지 그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하다가 잡혔어. 조직이 배신을 당해서 밑대가리한테. 왜냐면 한 명 희생양을 삼아야 되잖아. 그게 이제 저 이두삼을 희생양으로 삼았어요. 그러다가 교도소 갔다가 거기서 이제 희록봉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원래는 한 30년 동안 같이 했어야 되거든요. 또 머리가 비상해. 그래가지고 약간 매수를 해가지고 원래는 30년 동안 같이 있어야 되는 30년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피토하는 기침에서 피 나오는 그 병 뭐죠? 결핵으로 판정이 받으면 교도소에서 나오는 거야. 결핵 판정을 해주는 거야 교도소장이. 배수해서? 네. 그래서 대신 조건이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거야. 네. 나가면 안 돼. 근데 그 당시 그걸 무슨 소라는 거야. 그렇죠. 지금 추정이 안 되는데. 그래서 집에로 간다고 하고 집에는 안 가고 도로만 다녀. 그래서 혹시 오면 실종 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네. 그런 다음에 나중에 또 어떻게 하느냐. 노숙자 걸 한 명을 이용을 해서 죽은 척. 이두삼이라는 이름을 바꾸던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부인하고 다시 또 결혼하는 거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위조를 해서. 대단하네.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그 일본 야쿠자랑 결탁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얘도 이제 영화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애국을 한 거다. 그렇죠. 일본 희록봉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대만에서 그 재료를 사서 부산에서 제조를 해서 일본에 파는 거예요.
무역업이네. 그러니까 왼팔에 실제로서 무역. 무역업 사장이라고 명함 그렇게 돼 있어요. 오. 네. 그래서 나는 애국을 한 거다. 이렇게 외화벌이를 한 나를. 그렇죠. 네. 외화벌이 했네요. 그래서 실제로 그 새마을운동 그 협회장 같은 것도 하고 막 이렇게 대단하네요.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엄청 잘 나가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상도 받고 막. 진짜 이래요. 재밌을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재밌는데 성공신하는 내용이 너무 이제 스토리가 뻔하고 이제 송강호가 너무 이제 다른 게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 지구 북치고 자치고 다 한다고 생각해봐요. 영화 한 2시간 반 동안. 2시간 반 동안 송강호도 그러니까 송강호 연기는 다들 대단하다, 뛰어나다, 정말 멋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기 잘한다. 그치. 송강호는 뭐 연기 가지고 누구 그쵸. 연기 송강호가 송강호한테 뭐랄 수는 없죠. 그거 말고 나머지는 지루하다는 거지. 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저도 큰 기대를 했었거든요. 송강호가 나오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송강호가 나온 영화 중에 재미없던 건 없었습니다. 다 잘 만들었죠. 네. 마야왕기상 송강호가 나온다고 하니 더는 백두산도 나오네. 오 그러면서 봤는데 결국에는 송강호도 몇 년 만에 실패하는 영화를 만들었다. 이게 그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400만 명인가 그렇더라고요. 그 순위분기점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볼까 하다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 마야강은 그런 식으로 좀 저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 그 다음 영화가 아쿠아맨. 이거 다음 주 볼 겁니다. 그 DC의 DC. 드디어 구세주인가요? 네, 그 마블의 이제 자웅을 겨루는 이제 DC. 원더우먼으로 그나마 원더우먼 좋아했죠. 네. 뭐 내용이 어쨌든 간에. 원더우먼 이제 약간 딴 얘기하면 원더우먼 2. 원더우먼 2. 네, 촬영 끝났대요. 유쾌한데요. 와우. 네, 촬영 끝났는데 그 얘기를 제가 드리면은 대부분의 이제 마블이나 이런 그 DC나 이런 영화들은 촬영 끝나고 나서 편집하는 과정이 1년 걸립니다. CG 그러는 게 슬프네요. 빨리 나와야죠. 거의 1년 정도 그거를 유쾌한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2020년 개봉이에요. 끔찍하네. 원더우먼 2가 이미 촬영 끝났는데 주인공이 늙어 있겠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쿠아맨도 사실 이거는 그 내용이 바닷속 얘기이기 때문에 이미 촬영은 1년 전에 끝났었던 거겠죠. 이제 개봉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아쿠아맨은 나름 꽤 인기가 크죠. 드디어 DC가 살아나는구나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 아쿠아맨 같은 경우는 토미님 보셨다면서요? 네네,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뭐 재밌었습니다. 어차피 흥미거리 내용이니까요. 그래도 토미님은 마블이나 이런 거 맞습니다. 그게 토미님은 이렇게 수준 있는 영화를 보았잖아요. 저는 약간 이제 고차원적인 감동적인 그 내용을 좋아하지만 뭔가 홈맨랑은 제가 좋아하는 건데 반전이 있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아쿠아맨은 그냥 이렇게 시간 때우기에 뭐 나쁘지 않았다. 아쿠아맨은 반전은 전혀 없었어요. 반전은 뭐 전혀 없고 일관되게 그냥 쭉 갔으니까. 항상 그런 류의 영화에서 나오는 적절한 로맨스. 로맨스는 딱히 없었지 사실. 나왔죠. 나오긴 하는데 마지막에 그냥 키스씬 말고 솔직히 뭐 로맨스라고 할 만한 게 없지. 주인공 여자 이름 뭐죠? 니콜 키드만. 니콜 키드만이 주인공이에요? 니콜 키드만이 남편과의 어떤 사랑, 지고지순한 사랑. 니콜 키드만이 엄마예요? 네, 엄마. 니콜 키드만이 그 여신으로 나와요. 적정한 여신이네요. 니콜 키드만 저는 뭐 환생한 줄 알았어요. 얼굴에 뭐 보톡스를 맞았는지 지금 20년 전에 얼굴로 나왔더라고요. 한마디로 그거죠. 광고 보면 모든 여자 연예인들의 광고 보세요. 얼굴에 잡티 하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김희애. 다 후보정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야, 후보정 진짜 나도 한번 후보정 하고 싶다. 그 정도로 강력한 후보정이었습니까? 탱탱해요 그냥 얼굴 그냥. 모든 연예인들 여자 연예인들이나 CF 찍으면 엄청나게 그 수정 많이 들어가요. 잡티나 이런 거 다 없애기 때문에. 근데 남자든 여자든. 갑자기 옛날에 저희 선배가 좋아하던 모델이 생각나네요. 누구요? 그 옛날에 무슨 스푼이라고 있었거든요. 무슨 스푼이지? 스푼? 체리 스푼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었는데 옷 파는 사이트. 저희 선배가 거기 나오는 그 모델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사진만 보고 좋아한 거죠. 근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 야, 이런 사람 존재하지 않아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텔레비 프로에 나왔는데 실제 얼굴하고 나온 사진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다 보정하니까. 그래갖고 보고서 실물을 알아볼 수가 없다고. 후보정이 이게 대체 어디까지 한 거냐. 화장이 아니고 이거 진짜 딴 사람 만들어놨다 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실제로 그 광고 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은 그 연예인들 보정하는 게 되게 오래 걸린대요. 잡티 하나 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딴 사람 만드는. 아무튼 이야기 옆으로 샜는데요.
그 아무튼 그 항상 그런 류의 영화에서 나오는 예. 조금의 어떤 그 로맨스. 로맨스. 그리고 그 항상 보물지도가 나오고요. 로맨스. 보물지도를 네네. 찾아서 또 그 결정적인 그 강력한 무기를 실제로 또 주인공 이름도 아서요, 아서. 주인공이 아서예요. 어택이서 아서. 네. 네네. 오. 그리고 삼지창. 삼지창.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네. 왕만이 그 주인 알아본다는 삼지창을 찾아 헤매는데 그렇죠. 제가 그때 이제 그 아쿠아맨을 보고 느낀 게 세상에 항상 좋은 1위는 항상 골드였어요. 근데 예. 이번 삼지창도 골드 삼지창이었고 그 다음에 그 배다른 이복 동생이 그 그 바다 세계의 왕이었는데요. 네. 그 이복 동생은 실버 삼지창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 너무하다. 세기를 금은동이야? 초월하는 금은동. 그러니까 동이었네. 미스 코리아도 항상 금은동이잖아요. 슬프다. 그러니까 항상 1위는 금이구나. 결국은 이제 금시장에 황금 맞는지. 황금 막는주의에다가 그리고 이제 이 금값, 금시세. 항상 그 진짜 세계 딴 길로 세계 다녔네. 경기를 세계 경기를 아니 영화를 다시 영화를. 진짜 불황기가 딴 왔을 때 길로 금을 사라 이런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삼지창을 녹여서 금으로 팔아먹는. 예. 그래서 그 결국은 그 금 삼지창을 주인공이 획득해서 막 다 휘둘러가지고 막 거의 뭐 레이저가 발사가 되면서 혼자 다 그다음에 이기는? 예 그리고 이제 그 주인공이 막 이렇게 그 생선들하고 생선이 아니죠 고기들 예? 고기들하고 이렇게 언어를 이렇게 소통을 합니다. 삼치하고 얘기합니까? 삼치 그다음에 뭐 꼴뚜기 그다음에 그 흐물흐물하는 그 몸에서 빛 나오는 애 있죠. 해파리? 해파리가 이렇게 그 바다 밑에서 보면은 네. 조명처럼 나오죠. 그렇죠, 걔가 그렇죠. 많이 등장합니다. 해파리가. 해파리와 그다음에 고래들이 이제 주인공을 공격하려고 오던 중에 주인공이 그 소통으로 인해서 그 소통으로 윙윙윙 보내요. 오지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 다 되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아쿠아맨에서 생각해보니까 웃긴 게 주인공도 그렇고 왕족? 이런 애들은 네. 바닷속 지상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자유롭게. 예. 근데 그렇지 않은 부하애들은 지상으로 나올 때 뭔가 그 전투복을 입고 나오거든요. 근데 전투복 안에다 물이 있어. 물이 있어. 그래서 얼굴에 있는 방 그런 걸 깨잖아요. 그럼 물이 쏟아나면서 죽어요. 치명적이죠. 그러고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웃기네. 그러네요. 왜 되게 왕은 가능한데 맞아요. 밑에 것들은 안 되는 거야? 계속되네. 이것도. 마치 왕족이니까. 수달처럼 수달도 어. 육지에서 좀 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로얄 패밀리들은 육지와 바다 밑을 오고 가면서 숨을 쉴 수가 있는 호흡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밑에 쪼무레기 군사들은 이게 헬멧 같은 걸 쓰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그 되게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거를 칠 필요 없이 그 헬멧만 치면 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바로 죽는 거예요. 아니 아쿠아맨은 어차피 인간과 그 바닷속 생명체의 그 결합이니까 그쵸.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 말고 여왕도 그렇고 다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러고 보니까. 여왕도 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 인간과 결합체는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과 또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아쿠아맨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예.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러네요. 이것도 저거네. 이것도 차별하네. 그때부터 차별이 시작됐네요. 양극화.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아쿠아맨의 그 가장 볼거리는 결국 이제 바닷속 장면들을 잘 그 만들었다. 묘사했다. 네. 그 어쨌든 어느 누구도 바닷속을 본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저희 스쿠버 하면은 보잖아요. 그 정도의 바다가 있잖아요, 아쿠아맨에 나온 바다. 정말 환상적이더라고요. 네. 특히 그 말미잘. 말미잘. 아바타라는 얘기가 있던데 아바타. 말미잘이 정말 많이 네,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인상 깊었던 장면이 왕이 이제 그 군대 원형 마치 로마의 원형 경기장처럼 군대가 이렇게 둥그렇게 다 이렇게 이제 대기하고 있어요. 스탠바이 하고 있을 때 왕이 그 중간으로 다 우아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육지가 아니냐. 육지는 항상 이렇게 말을 타고 앞장서잖아요, 왕이.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막 그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는 뭔가 그 외침을 막 하고 그다음에 와 이렇게 하고 전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육지에서의 그 군대를 통치하는 그 방식은 항상 이렇게 그 뭐 일률적으로 앞으로만 나가는 전진인데 고 스트레이트인데 거기 바닷속에서의 그 군대를 장악하는 건 원형으로 해가지고 왕이 중간에서 이렇게 슉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인어공주처럼 거기서 이제 막 본인이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아쿠아맨에서 사실 약간 좀 아쉬웠던 건 아마 이제 원작에서 있던 캐릭터들을 이제 끌어들여서 그렇게 하겠지만 이제 주요 축은 굳이 얘기하면은 이제 악당이 2명이거든요. 네. 이복 동생.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뭐 인간. 피셔맨? 네. 피셔맨. 그 사람이 인간이잖아요. 네. 피셔맨이라고 있어요. 아쿠아맨과 이제 대적되는 캐릭터예요. 네. 인간이야. 인간. 네. 근데 대적해. 근데 그 피셔맨이 전 대단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해적. 본인이 해적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해적들은 사실 이제 굉장히 무력으로 네. 본인이 이제 싸움 잘하고 네. 칼질 잘하고 이런 걸로 대부분 묘사가 되는데 그 피셔맨은 똑똑하잖아. 본인이 직접 로봇을 막 만들고 그렇죠. 프로그래밍 하기까지 해요. 네. 그래서 코딩 다 해. 코딩을 막 다 하고 사교육을 그다음에 많이 받나 보다. 무기를 막 아빠도 개발하기까지 해요. 해적이었어요. 아쿠아맨이 아빠를 죽여. 아버지가 돈 벌어갖고 네, 복수의 눈이 그거 멀어서 이제 아쿠아맨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복수의 눈이 멀어서 그 동생하고도 결탁하고. 그래서 본인의 그 뭐랄까 본인의 갑옷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옷까지도 장갑. 본인이 직접 제작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인재다. 인재가 왜 저렇게 저 복수에 사로잡혀서 아니 원래 네. 모든 영화의 악당들은 다 똑똑하고 똑똑해요. 인재예요. 맞아요. 진짜 인재야. 맞아요. 그리고 항상 그 악당들의 두목 있잖아요. 네. 두목들은 항상 감성이 풍부한 걸 못 느끼셨어요? 항상 두목이 본인이 그 두목 만나러 이렇게 많은 그 관문을 거쳐서 두목을 비로소 만나러 갔을 때 두목이 딱 뒷모습을 보이다가 회전의자가 뺑그르르 돌면서 귀여운 고양이를 쓰다듬고 있고 그리고 항상 고양이 쓰다듬고 항상 동물을 사랑해요. 무용실에서 나오잖아요. 예, 연약한 동물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리고 두목이 그런 연약한 화초를 막 닦고 있어요. 이파리를. 물속에서? 아니 다른 영화의 영화에서? 두목들이 악당에 그러니까 죄를 엄청 저지르고 본인 손에는 피를 안 묻히고 자기 부하들을 다 시키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대부분 악당의 두목들이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인류 역사의 증진을 위해서 나쁜 짓을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쵸, 많이 뭐 이를테면은 어벤져스도 사실은 그쵸. 인구가 너무 많다. 타노스도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더 잘 살기 위해서. 아까 말한 주제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사실은 이게 대부분 악당들이 자기 사익만 추구하진 않아요. 그렇죠. 가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제 인류를 더 잘 살기 위해서 사실은 하는 거지. 네. 자, 그럼 그 다음엔 스윙 퀴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전혀 생각도 못했던 주제인데요. 네, 스윙 퀴즈는 이제 도경수라는 이제 디오라고 하는 엑소 멤버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100일의 남군이라는 그 대히트를 친 드라마 주인공도 했었습니다. 네. 이건 기본 깔아주는 손님이 많이 있겠네요. 일단은 엑소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다들 이제 해외에서도 보였다. 네, 보죠. 그래서 저희 첫째도 이제 보러 갔죠. 네. 도경수가 무대 인사는 잠실 같이 가서. 네. 대단하십니다. 네. 사람이 터졌겠네. 근데 이제 이게 탭댄스가 주 소재인데요. 그러니까 내용이 그 6.25 전쟁 당시에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 북한군 그리고 이제 그 회색 분자들 이렇게 섞어놓은 그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미군 소장이 이거를 좀 뭔가 좀 이 수용소를 좀 빛낼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이 포로들을 대상으로 해서 댄스팀을 만들자.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포로들이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미국에 이렇게 감복감화됐다 이런 걸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이제 군인 중에 미군 중에 브로드웨이 출신의 이제 군인이 한 명 있습니다. 걔가 이제 탭댄서. 그래서 걔한테 특명을 내리는 거지. 팀을 만들어라. 그래서 팀을 만드는 게 이제 북한군 중에 이제 도경수가 걔 형이 북한 인민의 영웅이에요. 일당백. 앞에 이제 한국군이든 미군이든 이제 나타나면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당백. 키가 190 막 이러고. 그런 일당백에 동생이니까 걔도 같이 영웅인 거야. 북한에서는. 걔가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춤을 추는 춤꾼이었나 봐. 그래서 이제 탭댄스를 추는 걸 보고 자기들 모르게 이제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걔가 합류를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팀을 만들어서 이제 적십자 이문 공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북한 이 잡혀온 포로 중에 사상범이 한 명 들어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얘가 이제 너희들은 나약해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우리 수령을 위해서 여기서 다시 또 이 수용소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또
한마디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북한의 수령을 받아서 지시를 하는 또 두목이 또 그 안에 숨어 있고. 존재를 어느 누구도 몰라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클라이막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 이제 그 탭댄스 추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몇 얘기를 했었지만 제가 탭댄스를 출 줄 압니다. 와우, 정말요? 역시 예술가십니다.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브로드웨이 40분 가는 그게 탭댄스예요. 한마디로 해서 저는 탭댄스로 돈을 받아 본 사람입니다. 대단하시네요. 와, 정말요? 다음번에 한번 춤추시는 거 한번 봐야 되겠네요. 아니 출연료 받고 무대 보여주십시오. 올라갔으면 탭댄스로 올라갔으니까 결국은 네. 그래서 나름대로 더 재밌게 보기는 했었습니다. 멋지십니다. 거기 나온 물론 이제 벌써 20년이 다 됐기 때문에 거기 나온 플립이라든가 뭐 이런 기본 동작들이 나옵니다. 아직도 가능은 하거든요. 그 정도는. 네, 딱딱딱 거리는 거 이제 가능은 하거든요. 네, 그래서 즐겁게 보기는 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이런 춤 같은 거 보고 저건 나도 했었을 텐데 뭐 이런 약간 그런 것도 좀 보면서 나름대로 즐겁게 스윙 티즈를 보기는 그래서 스윙 티즈는 이번 그 연말에 온 가족이 다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다. 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3대가 봤습니다. 3대요? 네, 3대를 봤습니다. 부모님하고? 네네. 제가 다 돈을 댔죠. 동생 네까지 다. 보고 싶으면 여기 붙어라. 보헤미안, 원래 보헤미안들은 돈이 없는데 이번에 크리스마스 날 봤습니다. 큰 지출하셨네요, 보헤미안. 네. 그래서 보통 그런 걸 보헤미안이라고 하지 않고 보보스라고 하죠. 보보스가 되셨네요. 보보스. 네. 연말에는 보보스처럼. 보보스가 원래 그 보헤미안인데 잘 사는 사람들을 보보스라고 하잖아요. 네. 어쨌든 뭐 하다 보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 정말 PMC로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본 게 The Bunker. 네, 이게 이제 그 12월 26일 날 개봉했거든요. 와. 네, 그러니까 개봉날 첫 조조를 봤습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9시 반 영화를 봤습니다. 멋지십니다. 근데도 의외로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거는 혼자 보신 건가요? 네, 그럼 혼자 봤습니다. 뭐 실제로 지금 영화 중엔 스윙키즈만 가족들이 봤고 나머지 세 개는 저 혼자 봤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 네 영화 중에 하정우가 나오네요. 네, 더 벙커가 제일 재밌습니다. 거의 이 상황을 거의 몰아가는 이 휘몰이. 휘몰이 공법. 정신없어요. 계속해서 몰아치는데 이 감독이 더 테러 라이브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2013년도에 네, 개봉한 하정우가 이제 그 기자였었는데 걔한테 그 다리가 끊어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건물까지 무너지는 그런 영화였잖아요. 그쵸. 네. 엄청 재밌었습니다. 계속 그 상황을 악화 여기 이 정도 흔히 말해서 지하야. 난 바닥인데 지하 1층이야. 지하 2층도 있고 3층도 20층도 계속 그런 그죠. 스토리잖아요. 끝까지 막 이게 이게 뭐야 했는데 끝까지 하면 이거 대박인걸? 막 이런 영화. 더 벙커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이 하정우가 용병이에요. 용병, PMC. PMC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정우가 작전이 뭐냐, CIA가 얘들한테 내린 작전이 그 북한 장군이 그 망명 신청을 했다. 가서 데리고 와라. 했는데 그게 또 이 배경이 2024년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하고 북한이 서로 전쟁 일부 직전인 상황이에요. 서로 간에. 네. 아마 이거 기획하고 할 때는 이제 지금처럼 이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서 이런 때가 아니었으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겠죠. 네. 그런데 현장을 갔더니 근데 그 현장은 굳이 얘기하면은 그 휴전선 근처인 것 같아요. 느낌이 지하 벙커거든요. 비밀 벙커. 네. 갔더니 장군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킹이라고 표현해요. 킹이 있었습니다. 근데 김정은은 아니더라고요. 묘사되는 게 김정은은 분명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킹을 발견을 해요. 근데 이 킹이 그 미국과 그렇게 전쟁 일발 직전이었기 때문에 목에 현상금이 있습니다. 5천만 달러인가 500만 달러인가 그래요. 예. 그래서 이 하정우가 이제 캡틴이거든요. 그 용병팀에 쟤를 생포하자. 그래서 우리 그 현상금을 나눠 갖자. 그래서 CIA한테 오케이 그렇게 해라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함정이었어요. 함정? 네. 왜 함정이죠? 용병은 용병대로 했었던 건데 거기에 또 중국 용병들이 또 이제 중국에서 그 했었던 용병들이 거기 또 투입됩니다. 얘들은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암살팀이 들어왔군요. 네. 근데 엄청 그러니까 이 하정우 팀은 기껏해 10명인데
그 중국에서 파견된 팀은 한 50명, 100명은 되는 거야. 완전히 무장을 전부 다 최신식으로 따발총 그냥 연속으로 자동 따발총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갖고 있고 그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CIA는 또 이제 이 벙커에 들어간 날이 어떤 날이냐? 미국 대통령의 재선 투표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따라서 재선 되느냐 안 되느냐도 이제 걸려 있는 거지. 문제가 많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음모가 거기 섞여 있는 거야, 한마디로. 근데 더 재밌는 건 분명히 감독 한국 우리나라 사람 제작이잖아요. 네. 90%가 영어입니다. 아, 정말요? 자막 처리되고. 하정우 영어 다. 다 하정우도 영어도 영어예요. 근데 이성균이 나와 근데 또. 네. 이성균은 이제 북한군 의사예요. 한국어로 말하겠네. 네, 그나마 이제 이성균하고 하정우 얘기할 때만 이제 한국말 대하고. 이거 외국에다 팔아먹으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영어야. 외국에다 팔 수출도 되겠네. 네. 그래서 그 출연했던 이제 배우들을 제가 그래서 영화 끝나고 봤거든요. 예. 나름대로 미국 헐리우드에서 꽤 여러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애들이 아니더라고요. 꽤 나름 그 유명한 영화에도 출연했던 배우들이더라고요. 네. 수출이 가능한 영화네요. 네, 수출이 충분히. 영문권에다. 그냥 말 그대로 미국에 그냥 틀어놔도 돼. 자막어요? 네. 한국어 자막 붙여주면. 원래 미국은 자막 있는 영화 안 본대요. 미국 애들은 자막 있는 영화 안 본대요. 진짜 한국 사람들 열심히 보는. 네, 그러니까 걔들은 미국 영화를 많이 보긴 많이 봐도 대부분 지식 있는 애들이 많이 보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영화. 그래서 대부분 미국은 그래서 걔네들이 리메이크를 해서 보면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히트한 것들을 다시 리메이크를 해서 틀어주잖아요. 네. 그런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네, 어쨌든 제일 재밌는 영화입니다. 이번 그 연말에 한 마지막에 이제 이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영화를 진짜 게임 같았어 진짜. 근데 왜 날짜가 26일일까요? 하필? 피한 거죠. 피한 건가요? 대작들을 피해서 나온 거 아닐까요? 서로 간에 이제 이런 대작들이 나오면 약간 스케줄 조절을 해요. 네. 제작사들끼리 너 언제 할 거냐, 너 언제 할 거냐. 그럼 그거 서로 좀 피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서로 간에 좀 피해를 보지 않으니까. 왜냐면 또 극장이 왜 그 하루키가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하루키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 책은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서점에 지연되어 있는 공간은 한정적이라고. 그렇죠. 옳은 말이죠. 제가 좋은 말이죠. 그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책이 그 대목에 나오거든요. 그거를 읽고 정말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나 책을 쓸 수 있지만 그 매대 할 수 있는 책은 한정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극장은 많지만 그 극장에 걸릴 수 있는 영화는 몇 편 안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영화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꼭 그 RPG나 이런 미션 클리어하는 식이요. 그러니까 왜 미션 클리어 되면 그 다음 미션 가 그래 되잖아요. 그쵸. 시스템이 더벙커 시스템 그런 시스템이에요. 흥미진진한데요. 미션 클리어 되면 그 다음 더 어려운 미션 나오고 더 어려운 미션 나오고. 아쿠아맨을 보고 PMC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뭐 벙커라기보다는 PMC가 더 와닿네요, 저는. 어쨌든 이제 그러면 영화에서 더 벙커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로? 그 벙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모든 일이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들이 한정된 공간에서 폐쇄적이고. 네, 폐쇄된 공간은 굳이 얘기하면 우리처럼 이런 동굴에서만 다 벌어져. 더 테러 라이브 혹시 보셨어요? 그 전 영화? 아니요, 못 봤어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재밌나요? 하정우 나왔는데 볼만합니다. 더 테러 라이브. 네, 그 영화를 보면 정말 극악의 극악으로 가지. 저도 그 영화 보고서 하정우를 다시 느꼈어요. 이 사람 큰 배우 되겠구나 진짜. 아니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얘기하면 하정우하고 송강호가 투탑이거든요. 그렇게 흥행 배우로서는. 근데 이번에 보면 송강호가 마약강으로 좀 흥행해서 실패했는데 하정우는 이번에 또 성공했어요. 성공한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 하정우가 한 게 뭐죠? 신과 함께. 그것도 대박 났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송강호도 이전 작품도 대박 났거든요. 근데 이번에서는 하정우도 제가 볼 때 이번 작품도 대박 날 것 같거든요. 근데 마약은 좀 또 굳이 얘기하면은 하정우는 아직 젊잖아.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 수 있어요. 송강호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걸 맡기는 힘들어 사실은. 느낌에 이번 벙커는 넷플릭스에 팔릴 것 같네요. 당연히 팔리죠. 영어가 90%니까 조금만 영어 자막만 좀 집어넣으면 전 세계 잘 팔리겠네요. 이거.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영화가 재밌습니다. 계속해서 긴장을 시킨다. 진짜 거짓말하고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한 1시간 30분쯤 됐을 때 좀 지쳐. 예. 내가 좀 지치더라고. 아, 너무 재밌어서. 아니 계속 몰아치니까 몰아쳐서? 쉬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관객들이. 그런 거 없을 정도로. 계속. 아니 아쿠아맨하고 비교하면 몇 점 주시겠습니까? 아쿠아맨과 굳이 얘기하면은 당연히 벙커를 가야죠. 근데 점수 점수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이죠. 그러니까 10점 만점이다. 10점 만점. 그러면은 아쿠아맨은 한 7. 7? 예, 네. 7. 벙커는 그러면 9. 주겠습니다. 그 정도로 높게. 네. 계속 몰아치거든요. 거짓말하고 좀 피로해. 1시간 40분쯤 되니까 좀 쉬고 싶다는 느낌이. 아쿠아맨을 보지 말고 벙커를 봐야 돼. 아쿠아맨 계속해서 끝이구나 하면 또 끝이구나 하면 또 되고 끝이구나 하면 또 되고 맨 마지막에도 이제 끝이구나 그런데 또 뭔가 생기면서 다만 마지막은 좀 아쉽습니다. 결말이. 뭐 열릴 결말식으로 나긴 하는데 저렇게 진짜 그것도 굳이 얘기하면 그래서 게임같이 끝나기는. 굳이 얘기하면. 네. 그래서 연말에 제가 봤던 4편의 영화 지금 극장에서 절찬리 상영 중에 있으니까 이것부터 네. 올려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제 그 설명을 듣고 선택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